오늘의 키워드 프로포셔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셔너라고 한다면 포소화 설비가 생각이 나야 할 텐데요. 포소화 설비라고 하면 폼, 그러니까 거품 형태로 방출을 해서 소화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설비를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눗방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비눗방울을 만들 때에 물에다가 비누를 첨가해서 비눗물을 만들고 나면 그때 후 불어서 비눗방울을 만들게 되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물에다가 소화약제를 섞은 다음 포수용액, 그러니까 비눗물 같은 상태겠죠. 포수용액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기계식이라면 공기를 주입해서 이렇게 거품 형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포셔너라고 함은 이 물에다가 소화약제를 섞는 그런 과정의 방식에 따라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종류 한번 살펴보시면 라인, 그 다음 프레셔, 펌프,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까지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말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기 때는 요 네 가지를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기로 넘어간다면 각각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필기에서는 구분하는 걸 목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벌써부터 읽기가 싫죠?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자, 바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인데요. 일단 펌프가 하나 있어요. 펌프가 하나. 자, 요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 펌프가 하나고 저 펌프는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쫙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 일단 여러분들 펌프 하나 요거 일단 살짝 기억을 해 주시고 그때에 여기에 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관이 좁아지는 이런 형태의 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벤츄리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벤츄리 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벤츄리 작용이라고 함은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진다. 속도는 왜 높아지냐라고 한다면 여기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물의 양이 일정할 텐데 이렇게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물의 속도가. 요것은 물의 속도가 빨라질 때의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베르누의 정리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딥하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차가 슝 지나갈 때 뭔가 공기가 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거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그거를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슉 빨라지게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약재가 이렇게 슉 빨려 들어가서 포수용액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라인 프로포셔너. 이해되시죠? 벤츄리 관에 있으니까 라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 프로포셔너의 키워드는요, 벤츄리 관의 벤츄리 작용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프가 하나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은요, 요 펌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같은 경우 이 물의 속도가 슉 빨라지면서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소화약제가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재 들어오는 게 시원치 않아. 그래서 이 물이 이 펌프에 의해서 쭉 갈 텐데 여기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갈림길은 어디로 향하냐면요, 이 약재 탱크 쪽으로 향해요. 그때 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면 살짝 고무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물이 펌프에서 쭉 나오는데 이 고무판을 툭툭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요, 그 압력에 의해서 약재가 방출되는, 그러면 이제 여기 약재가 방출이 되면서 포수용액이 되겠죠. 그것이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이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 근데 뭐에 의한? 가압수에 의한. 그렇죠. 그래서 이 펌프가 이 가압수 물을 쫙 보내줬을 때 이 약재 탱크까지 이 펌프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자, 3번 보기 전에 4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라고 나옵니다.
프레셔, 아까 펌프가 압력을 내서 이 펌프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프레셔 사이드라고 하면 이 사이드, 옆에 펌프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셔 사이드, 옆에 펌프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아까 펌프는 이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펌프는요? 맞아요. 여기에는 이 약재를 방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포수용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의 키워드는요? 압입용 펌프, 압입용 펌프. 여기에는 이 어떤 말 더 있냐면 이 펌프 토출측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키워드만 기억하자면 압입용 펌프가 더 있다라는 거. 마지막 펌프 프로포셔너입니다. 자, 펌프 이러니까 또 펌프 질리는데 그쵸? 이 펌프는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면요. 일단 구조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이 펌프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물이 쭉 물이 나오게 될 텐데 자, 펌프 토출측에 또 갈림길이 있어요. 이 갈림길은 어디로 향하냐면 여기 이 약재 탱크랑 연결되어 있는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이 농도 조절 밸브에 의해서 이 약재가 이렇게 조절되면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재랑 섞여서 포수용액 상태가 될 텐데 그 포수용액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펌프 흡입측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흡입측이라고 하면 그쵸, 포수용액이 된 상태로 펌프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포수용이 된 것이 다시 또 갈림길로 나오고 또 섞이고 하는 것이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그럼 이거 왜 사용합니까? 이 농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용이하겠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포수용액이 펌프로 들어가니까 부식의 우려가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 펌프는요, 수용액이 다시 펌프로 들어가서 펌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농도 조절 밸브. 농도를 조절하기 용이하다? 그러면 농도 조절 밸브를 지나면서 포수용액이 됐는데 다시 펌프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왔을 때 이것들 살짝 눈에 보이시나요? 그쵸? 각각의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라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이 키워드. 그 다음에 프레셔, 프로포셔너라고 한다면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 플러스 가압수의 포소와 약재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 가압수에 의한 이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이 키워드. 그 다음 펌프 프로포셔너라고 한다면요, 농도 조절 밸브가 키워드. 프레셔 사이드라고 한다면 옆에 사이드에 펌프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압입용 펌프. 글씨 작더라도 이제는 좀 잘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기출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자, 공기포소와 약재 혼합 방식이랍니다. 그랬을 때 쭉 보다 보면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이 있죠.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 그렇다라고 한다면 라인 프로포셔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혼합장치 중에서 쭉 읽다 보면요. 자, 흡입기의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키워드 농도 조절 밸브가 등장했군요. 농도 조절 밸브라고 한다면 농도가 조절돼서 농도 조절하기 위해 나오는 포소와 약재의 양이 조절이 되고 포수용액이 된 것이 다시 돌아가서 펌프로 다시 가는 그래서 펌프 프로포셔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쭉 문장이 길게 선지로 나오는 문제들도 가끔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1번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랍니다. 그러면 벤추리관에 벤추리 작용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쭉 읽다 보면요. 농도 조절 밸브가 나왔네. 그러면 틀렸다. 농도 조절 밸브는 펌프 프로포셔너. 2번입니다. 프레셔 사이드라고 나왔네요. 옆에 펌프가 하나 더 있다. 압입용 펌프라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쭉 보다 보면요.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와 약재 압입용 펌프가 나왔으니까 2번 옳은 것이다. 3번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원래 물을 끌어올리는 이 펌프가 그쵸, 약재 탱크까지 닿아서 약재를 밀어내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구나. 쭉 보다 보면요.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요거까지도 괜찮은데 저장 탱크의 압력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 4번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아, 포수용액이 다시 펌프로 가야 돼요. 농도 잘 조절할 수 있네. 농도 조절 밸브가 있어야 됩니다. 쭉 보다 보면요.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과 그 다음 이 펌프 가압수의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 그럼 프레셔 하나 꽤가 중요한 역할, 프레셔 프로포셔너.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혼합장치에 대한 문제는 이제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 채수구입니다. 채수구라고 한다면요. 일단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배관이 마땅치 않아서 설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 물을 담아놨으면 우리는 이제 물을 끌어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 끌어다 쓰기 위함이 바로 흡수관 투입구 또는 채수구가 되겠죠. 흡수관 투입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호스를 넣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 혹은 채수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호스를 연결을 해서 물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소화수조나 저수조의 저수량에 따라, 소요 수량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채수구의 개수 혹은 흡수관 투입구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자, 소요 수량이 나와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흡수관 투입구 수 혹은 채수구 수가 나와 있는데, 이 소요 수량을 산정을 할 때는요. 저수량이 있다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저수량을 나눈 다음 곱하기 20을 하기 때문에 이 소요수량 기준이 되는 숫자들은 다 20의 배수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서,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흡수관 투입구는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해파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해파리. 왜 해파리냐고요? 아, 이름이 좀 비슷해서 흡수관 투입구의 흡과 해가지고 해파리. 자, 이게 무엇이냐? 흡수관 투입구는요, 8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흡파리. 그럼 그거 미만이라면 1개. 1개 이상 설치를 꼭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해파리. 흡수관 투입구는 80세제곱미터 이상이 2개 이상. 자, 채수구는요, 여러분들 가장 좀 원초적으로 갈게요. 채수구 세 글자죠. 그래서 세 자리 숫자면 3개. 자, 그 다음에 아까 소요수량을 산정을 할 때에 있어서 곱하기 20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0이 1개면 1개, 20이 2개 붙으면 2개. 다시 한번 채수구는 그러면 세 글자면 3개, 세 자리 숫자면 3개, 20이 하나면 1개, 20이 2개면 2개. 근데 40 미만은요? 괜찮죠. 왜냐하면 소요수량을 산정을 할 때는 곱하기 20을 하기 때문에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왔고요. 자, 소화용수 설비의 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채수구랍니다. 채수구는 세 글자, 세 자리 이상이 3개, 20이 2개네요. 2개가 정답. 자, 다시 소화용수 설비의 소요수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채수구 세 자리 숫자네요. 3개.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에 따라 흡수관 투입구라고 하네요. 흡수관 투입구는 해파리 80세제곱미터가 기준, 80세제곱미터인 경우라고 합니다. 해파리 2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 채수구와 더불어 흡수관 투입구까지 알아보았고요.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수구나 흡수관 투입구 수 이제 헷갈리지 않고 문제 맞추실 수 있겠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기계제어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났을 때에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연기,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재가 나게 된다면 제연, 그러니까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 완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연 방식을 분류를 보면 1번 자연 제연 방식, 2번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 3번 기계 제연 방식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계제어 방식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를 제어한다는 것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연기를 배출하는 것 또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를 통해서도 재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배기와 급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1종과 2종, 3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종은요, 배기와 급기를 모두 기계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송풍기와 배출기를 모두 설치하는 것이 1종. 2종은요, 송풍기만 설치를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송풍기, 급기만 기계로 한다라고 하면 이 배기는 그렇죠. 배출구만 설치를 해놔서 자연적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제3종은요, 그래요. 배출기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배기하는 것은 배출기를 설치를 해서 신선한 공기는 자연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그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에서는요, 주어진 문장을 보고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요거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될 텐데요. 그것을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 표를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세로 줄에는요, 그냥 번호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가로줄에다가는요, 급기, 배기를 적어줄 건데 그거를 가나다 순서대로 한 다음에 급기가 먼저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급기, 뒤에다가 배기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안에만 더 채워주면 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 대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1등 고고, 1등 고고, 이기자 이렇게만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고고, 기억이잖아요. 기계. 제2종은요, 기계, 자연.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거 기계, 자연 있으면 크로스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은 급기와 배기 둘 다 기계식으로, 2종은 급기만 기계식, 그러니까 송풍기만 설치한다는 뜻이겠죠. 3종 같은 경우는요, 배기만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배연기를 설치를 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표를 쫙 채워주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선지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계제어 방식은, 자, 화재시 배출기만 작동을 하여 화재 장소 내부 압력을 낮추어 연기를 배출시키며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고 배출기만 작동,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자는요, 그렇죠. 급기만 기계. 여기서는요, 배기만 기계이기 때문에 3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계 재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읽었을 때 선지만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구조 파트 오늘의 키워드 4탄. 성능시험 배관이라는 키워드로 찾아왔습니다. 자, 성능시험 배관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옥내소화전 설비의 개통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옥내소화전 설비 개통도 보기만 해도 복잡하다, 그쵸?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는 이 성능시험 배관인데요, 얘는 이 펌프에서 물을 이렇게 쫙 토출을 할 텐데, 그래서 펌프의 토출 측, 그 다음 이 주 배관으로 가기 전, 이 주 배관에 이르는 이 개폐 밸브 이전에 이렇게 분기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을 시험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펌프가 물을 토출을 할 텐데, 전격 토출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토출량에 따른 압력이 있을 텐데, 일단 토출량이 우리가 정해놓은 토출량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정해진 압력이 있겠죠. 전격 토출량이라면 전격 압력이 나올 텐데, 만약에 토출되는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은 펌프는 계속 돌아갈 텐데 토출되는 양은 적으니까 압력은 높아지겠고, 우리가 정해놓은 토출량보다 더 많이 방출된다면 그때는 압력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위험할 것이고,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방수함,
올라가서 방수압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적정 압력을 유지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잘 유지되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성능시험 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 성능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쫙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애초에 원래는 이 주배관으로 향하는 이 밸브는 열려 있고, 이 성능시험 배관으로 향하는 여기 밸브는 잠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물이 쫙 갈 텐데, 아, 성능시험 해야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개폐 밸브를 잠근 다음 이쪽을 개방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 개폐 밸브를 개방을 했으니까 이제 물이 샥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유량 조절 밸브로 이렇게 밸브를 조절해가면서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아, 그러면 이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을 하면 점점 양이 많아지겠죠. 얘를 열면 열수록 유량이 더 많아질 텐데,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여기 이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오른쪽이 토출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 세로축이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격점이라는 말 보이죠? 정격점. 정격점이라고 하면 토출량, 우리가 정해놓은 정격 토출량이 토출될 때, 그때 압력은 정격 압력의 100%, 100%, 우리가 정해놓은 양의, 토출량의 100%, 그때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압력의 100%. 자, 그러면 여기 이 왼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토출량이 0%일 땐 거고, 그러면 압력이 세질 텐데, 우리가 정해놓은 이 정격 토출량, 정격 토출 압력의 140%는 넘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압력이 정격 압력의 140% 이하여야 된다. 언제? 토출량이 0일 때. 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체절운전이라고 하고요. 체절운전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를 정격운전이라고 합니다. 정해놓은 규격의 운전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더 물을 많이 뿜게 된다면, 많이 토출하게 된다면, 그때는 압력이 떨어지게 될 텐데, 압력이 너무 떨어지면 다시 한번 방수 압력이 떨어질 테니까 제대로 된 소화 활동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최대 운전이라고 하는데, 최대 운전, 이 정격 운전에 50%를 더한 거, 그만큼의 양이 토출되더라도 압력은 이 정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은 나와줘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격 운전의 기본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때 정격 토출량, 정격 압력, 우리가 정해놓은 규격의 토출량일 때는 그 정해진 압력 정도가 나오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최절운전, 토출량이 0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압력은 정격 압력의 140% 이하, 그러니까 정격 압력의 140%는 넘지 말아다오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최대 운전이라고 한다면요, 맞아요, 이 정격 토출량 100%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절반을 추가한 거 150%, 그만큼의 물을 토출한다 하더라도 압력이 정격 압력의 65% 이상은 유지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 알아봤고요. 이 수치들은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로도 나오기도 하니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체크하고 나면 아까 우리 유량계 있었죠. 유량계. 이 유량 조절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고 나면 그 유량이 잘 흐르고 있는가, 얼마만큼 유량이 잘 흐르는가 확인하는 것이 유량계였는데, 이 유량계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어느 기준이냐면, 자, 유량 측정 장치는 토출량의 175% 이상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왜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그 토출량이 정격 토출량일 때, 정격 토출량 100%일 때, 최대 운전은 언제요? 이 정격 토출량의 150%일 때, 여기 플러스 150, 플러스 50% 한 것이 최대 운전했을 때의 정격 토출량의 150%, 그때 토출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유량 측정 장치는요, 그러면 이 최대 운전할 때
최대 운전의 토출량은 지금 전격 토출량의 150%였는데 요거까지도 안정적으로 우리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함되는 거, 조금 더 수치가 크게,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5% 한 거.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보일 것 같네요. 자, 수치 어떻게 해요? 전격 운전일 때 전격 토출량의 100%니까 그거의 절반을 더해준 거 플러스 50, 그거에다가 또 50의 절반 25를 더 더해준 것, 이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은 그만큼은 잘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유량 측정 장치의 수치였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실제 기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펌프 관련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능 시험 배관은 어쨌든 옥내 소화전이든 펌프든 포소화 설비든 그 다음 스프링클러든 성능 시험 배관에 관한 수치는 다 공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틀렸죠. 150%는 어디서 봤다고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는 없나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최대 운전의 토출량이 전격 토출량의 150%가 된다. 괄호 열고 전격 토출량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격 토출량의 절반을 더해준 거, 100%에다가 50을 더해준 것이 이 최대 운전 때의 토출량인 것이고, 그러면 유량 측정 장치는요, 그 50의 절반을 더 더한 거, 그만큼 이상은 잘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기입니다.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 그렇죠. 펌프가 있으면 쭉 가다가 이쪽에 개폐 밸브가 있을 텐데 그 이전에 분기를 해달라. 요게 개폐 밸브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이렇게 잠겨 있었을 텐데 성능 시험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를 잠그고 이쪽에는 개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3번. 펌프의 성능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나와 있었네요. 최대 운전. 그때는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맞는 보기. 4번. 펌프의 성능은 최전 운전 시라고 한다면 토출량은 그렇죠. 0일 때, 그때의 압력은 아무리 높아도 140%는 넘지 말아줘. 전격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격 토출량이 300L/min 이라고 합니다. 그때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계 측정 범위, 최대 운전 했을 때는 150% 전격 토출량의 150%가 토출될 것인데, 그러면 유량 측정 장치는요, 요것마저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유량 측정 범위로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격 토출량 300L/min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의 175%니까 1.75를 곱해줘서 3, 1은 3, 5. 525L/min까지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포함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오키 시리즈 제5탄 피난사다리라는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피난사다리라고 한다면 종류 일단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그 다음에 내림식 사다리, 요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 필기에 자주 나오다가 2025년 2회차에
주어진 말에 알맞는 사다리를 이름을 적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난사다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그래서 암기를 여러분들 주변에 담배 피는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담배 한 대 피고 올래?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올래? 피난식 사다리, 피고올래, 피고올래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이 고정식 사다리 일단 한번 쭉 내용 한번 보고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사다리, 여기서는 항시 사용 가능한 형태, 항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소방 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사다리. 그 다음에 올림식 사다리입니다. 소방 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는요,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있다가 보통 해치라는 곳에 많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보관된 걸 해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때에 소방 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서 사용하는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각각의 키워드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고정식 사다리라고 한다면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대상물에 고정되어서 사용되는 사다리. 항시 사용 가능한이란 말은 일단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쫙 수납식이라고 한다면 쫙 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라는 거. 자, 올림식 사다리는 기대어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림식 사다리는요, 미끄럼 방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내림식 사다리는 마찬가지 걸어 내려서 사용한다라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고정식 사다리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납식, 글씨가 좀 작나요?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수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식, 그 다음 마지막 접는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납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가로봉, 지금 여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이렇게 딱 접어서 수납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횡봉, 가로봉, 횡봉이 이렇게 접어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접히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축식은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신축, 이렇게 쫙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느낌, 감이 오시죠? 그 다음 마지막 접는식, 말 그대로 접는식. 그래서 고정식 사다리라고 한다면 수납식, 신축식, 접는식 이 세 가지도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고정식 사다리는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고정식 사다리는요, 수접신, 고수를 접신했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난식 사다리는요, 피고올래, 고정식 사다리는 고수접신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올림식 사다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이 소방 대상물에 이렇게 걸쳐서 사용하게 되는 것, 기대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 내림식 사다리니 마찬가지죠. 이렇게 걸어 내려서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식 사다리라고 한다면 피고올래,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는요, 그렇죠, 항시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 말 기억을 해주시고, 올림식 사다리는요, 기대어 사용한다. 기대어서 이렇게 착 사용하려면, 그렇죠, 미끄럼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내림식 사다리는요, 걸어 내림.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마찬가지 이 고정식 사다리는요, 그 안에서도 또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고정식 사다리, 고수접신. 그래서 얘는 수납식 사다리, 접이식 사다리, 마지막 신축식 사다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요것은 필기에서는 여러분들 한두 번밖에 출제가 안 됐던 문제기는 해요. 원래는 횡봉, 종봉, 사이즈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년 2회차 때
각각의 사다리 이름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요. 그래서 필기에서 좀 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입니다. 피난사다리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피난사다리에 대한 설명 골라달랍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 2번, 3번, 4번 얘네 한번 보도록 하죠. 피, 고, 올, 네 라고 한다면 얘네가 일단 피난사다리의 큰 구분인 것이고 수납식이라고 하면요. 그쵸, 고정식 사다리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평소에는 실내에 두었다가 필요시 꺼내어 사용한다. 땡, 여기에서 틀렸다 라고 이미 우리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왜요? 수납식 사다리는 고정식 사다리이기 때문에 항시 사용 가능하게 소방 대상물에 고정되어서 라는 말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엔 실내에 두었다가 필요시 꺼낸다? 땡,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올림식 사다리는 소방 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것. 맞는 보기. 3번, 고정식 사다리, 항시 사용.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의 고정. 맞는 보기. 4번, 내림식 사다리. 평상시는 접어둔 상태로 뒀다가, 그렇죠, 걸어내려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남은 보기도 다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6탄, 이격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이격거리라고 함은 고압의 전기기기와 물분무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 짧게 빠르게 살펴보고 이 관련 문제들은 여러분들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살짝 볼 건데요. 숫자가 너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에는 출제되는 문제들은 딱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반올림을 할 건데요. 반올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66 이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하면 70 이상. 여기서도 초가 이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하 더 큰 거 있죠? 요거를 반올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 반올림하면 80, 110이니까 반올림하면 110. 이렇게 반올림만 쭉쭉쭉 해준다면 될 텐데요. 여기 200을 넘게 되는 요 숫자만 너무 커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1의 자리는 없애줄 거예요. 1의 자리는 없애주고 거기서 어떻게만 더해줄 거냐면 10의 자리를 하나 낮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220이니까 낮춰주면 210, 270 만들어 놓고 요거 1의 자리 없애고 낮춰주면 260.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중간 수치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필기에서는요, 실기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험 문제들이 수치를 하나하나 싹 다 외우는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파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바로 기출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된 문제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즉, 고압의 전기기가 있는 장소에 전기기기와 물분무 헤드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랍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 1의 자리 반올림을 해준다. 150, 반올림 해준다. 180, 200이 넘어갔다 그러면 요거 제외하고 여기 숫자 하나만 낮춰주자 그러면 210. 근데 200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땡, 틀렸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1의 자리 없어준 다음에 10의 자리 1만 낮춰준다라고 하면 260.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까 같이 초가 이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변전실의 변압기 물분무 소화설비라고 하는데, 자, 154kV의 고압선이 인입되고 있다면 그 이격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그냥 수치를 반올림만 해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실기에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실기에서도요, 이런 표 채우기 문제만 나왔었다. 그러니까 금방 체크할 수 있겠다. 빠르게 봅시다. 66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0. 그 다음에 110 이하라고 보였으니까 110.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80 이하라고 하면 180 이상. 그 다음에 220 이하라고 하면 220에서 1 낮춘 거. 여기 10의 자리 1 낮춰준 거. 다시 한번 275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없애준 다음에 1 낮춰주면요. 그렇죠. 260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출에서 칸 2칸 정도 뚫어 놓은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칸 몇 개가 뚫어져 있든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반올림 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200을 넘어가게 되면 1의 자리 없애준 다음 1만 낮춰주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7탄 비상전원이란 키워드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전원은요, 우리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상용전원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로부터 평상시 공급되는 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전원. 근데 그 비상전원은요, 그 상용전원이 끊겼을 때에 그 대체해서 공급하는 그런 전원이 비상전원이겠죠. 그럼 그 비상전원들은 우리가 할 때 설치 대상이 있을 텐데요.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층수가 7층 이상,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층수가 7층 이상,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요 숫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7층 이상. 자, 그 다음 이 1번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도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비들 옥내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 미분무, 연결송수관, 그 다음에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이런 것들 다 29층 이하면 20분 이상, 30층부터 49층 이하면요 40분 이상, 그 위에라면 60분 이상.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 저장량, 저수량 혹은 방수량, 요것들을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겠죠. 그래서 방수량, 특히 방수량을 계산하는데 많이 쓰일 거다. 그래서 20 몇 층까지는 20분 이상, 40 몇 층까지는 40분 이상, 그 위에 거는요 2, 4, 6, 60분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우리는 층수가 7층 이상이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요거를 기억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설치 대상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여기 숫자가 조금 잘못 적혔죠? 이렇게 적혀야 되겠는데 이렇게 위에 적히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실제 기출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다른 조건들 쭉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보기보다 여기 제일 밑에 보기 한번 볼까요? 옥내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여기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그렇죠,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오답 선지로도 등장을 하니까 7층, 그 다음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 8탄, 오늘은 한론 소화 설비 같이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론 소화 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론 소화 설비는 할로겐족 원소를 탄소에다 붙여가지고 만든 소화 약제인데요. 연쇄 반응의 억제가 뛰어나다. 부촉매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소화 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 등의 이런 환경 영향성이 커서 이제는 새로운 설치는 이제 못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할로는 요새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시험에는 좀 종종 등장하는 그런 소화약제입니다. 자,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 살짝 가볍게 보면 1211, 할론 1301, 할론 2402,
거기에다가 플러스 할론 1011까지 있기는 한데요. 주로 쓰이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짝 보려고 합니다. 요 분자식은 지금은 그냥 안 볼 거고요. 우리는 이 1211과 1301은 기체 상태다. 기체 상온상압에서 기체. 할론 2401은요, 액체 상태다.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할론소와 약제 얘네 방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체크할 것은 할론 240에는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얘만 액체였어요. 액체. 1213으로 시작하는 애만 기체 상온상압에서 기체, 2402는 액체. 그래서 할론 2402는요, 이 방출할 때에 있어서 무상으로 분무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무상으로 분무가 돼야 하고 소화약제 방출 시간은 10초 이내. 딱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방출 압력까지 한번 볼 건데요. 방출 압력 얘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암기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할론 1211, 1301, 2402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얘네가 숫자 크기 순서대로 서 있었어요. 1301, 2402 이렇게 순서대로 서 있었는데 야 우리 방출 압력 순서대로 서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2402 너가 첫 번째고 야 우리 번호표 어떻게 돼? 너가 1이고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1이고 자 그래서 0.0.0. 이렇게 적어주면 방출 압력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론 2402만 상온상압에서 액체 상태라서 그 방출 조건에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소화약제 방출 시간은 10초 이내여야 한다. 그 다음 여기 방출 압력은요. 얘네 순서대로 써 있었는데 순서 어떻게 되니? 2402가 첫 번째고 1이고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된 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분사헤드의 방출 압력은 할론 2402를 방출하는 것은 2402가 1이고 첫 번째였고 0.1 MPa 이상. 그 다음에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소화약제가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분무가 되도록 안개무자, 안개상태. 자, 분무되는 것으로 해야 되며 소화약제 10초 이내에 방출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0.1 무상 10초. 오늘의 키워드 구탄입니다. 오늘은요 행거 키워드를 행거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 배관을 지지하거나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그 기준들 오답 선지에서 잘 걸러낼 수 있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배관 이 교차 배관이 있으면 교차 배관에 각각 가지 배관이 이어져 있고 이 가지 배관에서의 스프링클러 이 헤드가 설치가 될 텐데요. 그때 이 교차 배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행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교차 배관에 가지 배관이 설치되면 이 가지 배관마다 원래 행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가지 배관의 사이가 너무 멀면 그 가지 배관마다 설치하는 걸로는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가지 배관 사이 거리가 4.5m를 초과한다면 이 4.5m 이내마다 하나씩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이 교차 배관에서의 행거 설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 그 다음에 가지 배관 사이가 4.5m를 초과한다면 그 4.5m 이내마다 설치를 해달라. 이 수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지 배관 내에서인데, 가지 배관 내에서 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행거를 설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자, 가지 배관도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를 해달라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또 헤드마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사이가 또 너무 멀다면 우리는 또 중간중간마다 보강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헤드랑 헤드 사이가 이번에는 3.5m를 초과한다면 3.5m 이내에 하나씩 더 설치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한다면 그 3.5m 이내마다 한 개 이상 설치를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교차 배관에서는요, 가지 배관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된다 요거였는데, 여기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헤드라면 행거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물을 분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거와 상향식 헤드 요 사이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헤드인 경우에는 이 행거와 헤드 사이의 거리가 8cm 이상 이렇게 이격이 되도록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이라는 조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차 배관에서는요, 가지 배관마다 행거를 설치하겠지만 교차 배관에서는 이 가지 배관 사이가 4.5m를 초과한다면 4.5m 이내 4.5, 4.5. 그 다음에요, 가지 배관에서는 이 헤드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3.5m가 초과한다면 3.5m 이내에 초과를 한다면 이 3.5m 이내마다 행거를 더 설치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여기가 헤드가 상향식이었다면 이 헤드와 이 행거 사이의 거리는 8cm 이상 이격을 해달라. 그러면 4, 5,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 배관은 최소 구경이 40mm 이상이고요. 이 가지 배관은 헤드 개수에 따라 25mm, 32mm, 40mm 이렇게 나누지거든요. 그래서 최소를 생각하면 가지 배관이 교차 배관보다 좀 얇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거리가 짧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4, 5, 3, 5,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요, 그러면 실제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빈칸 채우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가지 배관, 지금 이 행거 설치 기준이죠. 가지 배관에는 헤드 설치 지점마다 한 개 이상 설치를 하는데, 이 헤드 간의 거리가 가지 배관이네요. 교차 배관보다는 좀 얇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 간의 거리가 3.5m, 4, 5, 3, 5 중에 더 작은 거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3.5m 이내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한다. 근데 상향식 헤드라면요? 상향식 헤드라면 행거가 설치되어 있으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 3, 5 더한, 그렇죠, 8cm 이상의 이격을 둬야 된다. 8c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는요, 이제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기준 여러 가지 내용을 싹 담아 놓은 것인데, 그 중에 여기 이 4번으로 한번 볼까요? 가지 배관에는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한 개 이상, 맞죠? 근데 헤드 간의 거리면, 그렇죠, 4.5가 아니고 3.5m. 그거를 이 3.5m 이내마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4.5m는 언제 나왔나요? 그렇죠. 교차 배관에서 이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가 넘는다면 그때는 4.5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스프링클러 수평주행 배관에서 연결된 교차 배관의 길이가 총 18m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8m라는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4.5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요? 행거를. 그래서 이 18을 4.5로 나눠보는 거죠. 18을 4.5로 나눠보면 그 값은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거는 최소 4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오늘의 키워드는 토출량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토출량은요,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의 토출량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암기법 조금 같이 한번 따라와 주셔서 암기법 말로 한 번씩만 말씀을 해보시면 관련 문제는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분무 소화설비입니다. 물분무 소화설비는요, 물을 그렇게 분무하는 거, 그러니까 분무기로 뿌리듯이 그렇게 물을 밀입자 형태로 방사하는 소화설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봉상주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전기시설에는 적응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전기 전도성을 띠기 때문인 건데, 여기 물 분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밀입자 형태로 방사하기 때문에 물이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비전도성을 띱니다. 그래서요,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럼 이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저수량은 얼마만큼 돼야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저수량에서 우리는 요 토출량을 주로 볼 겁니다. 토출량을 한번 외울 건데요. 그 전에 저수량 한번 공식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각각의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 면적당 얼마만큼의 물을 토출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바닥 면적이 있으면 거기다가 분당 토출량을 곱해준 다음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이 있는데 바닥 면적이 7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70제곱미터에다가 토출량은 20이고요. 걔를 20분 방사할 수 있는 양, 그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 시험에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요, 자주 나오는 것은 요거 여기에는 이 토출량에 대해서 암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 빼고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암기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쭉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특수가연물, 그 다음에 절연용 봉입변압기 혹은 컨베이어 벨트, 요 세 개를 따서 특절컨 이렇게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에서 케이블 덕트에서 케이트, 그 다음에 차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특절건에서 컨 한 거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 10, 12, 20을 쭉 적어놨고, 특수절도건 10건, 케이트 12, 상대차주 20대. 자, 여기서 스토리를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어떤 케이트라는 애가 있었는데 특수절도건이 10건인 애예요. 특수절도건이 10건인 케이트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디에서? 주차장에서. 근데 상대차주는 20대였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너무 억지 스토리 같긴 하지만 말로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특수절도건이 10건인 케이트가 시비를 걸었다. 그 상대차주는 20대다. 자, 정리해볼게요. 특수절도건 10건. 케이트는 시비를 걸었어요. 상대 차주는 20대. 자, 그래서 여기서 특절컨 10, 케이트 12, 차주 20. 다시 한번 특절컨 10, 케이트 12, 상대 차주 12. 특절컨 10, 케이트 12, 차주 20.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풀리냐고요? 풀립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분무 소화설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쭉 읽어보다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1분당 토출량을 물어봤습니다. 토출량.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특절건 10건, 케이트가 12, 차주가 20대. 자, 그래서 차고 주차장 나왔습니다. 차주는요 20대예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0m, 차주 10. 아니죠. 차주 20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2번 특수가연물이라고 보이죠? 아, 그러면 특절건, 특수절도건, 특절건 10건, 특절건 10건.
그 다음 3번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라고 했으니까 케이트가 12 걸었다. 케이트 12. 그 다음에 4번 전련류 봉입 변압기라고 나와 있지만 특절건의 절이죠. 특절건 10건. 그래서 옳은 건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이라고 했지만 저수량은 어쨌든 간에 그 토출량이 있으면 면적과 20을 곱한 겁니다. 20분 기준이니까. 하지만 어려울 거 없어요. 문제는 다 그 20분 이런 거에는 거의 장난을 치지 않고요. 저 바닥 기본 토출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보면요. 특수가연물, 특절건 10건, 특절건 10건. 10m/min. 그 다음 2번 주차장 차주는 20대. 다시 한번 케이트는 12를 걸었죠. 4번 케이트는 12를 걸었습니다. 맞는 것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로 채우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 채우기 혹은 실기에서도 빈칸 채우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죠. 자, 차주는 20대, 차주는 20대. 그 다음에 절 나왔으니까 특절건 10건. 특절건 10건. 자, 케이블 트레이, 케이트는 12를 걸었다. 케이트는 12를 걸었다. 이렇게 채워주신다면 여러분들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의 토출량이나 저수량 관련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